의료 대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병에 들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렸는가?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가시키기로 한 그러한 근거로 삼은 3가지 논문이 있는데 3가지 논문의 저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논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가. 의대 증원 2,000명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 그래서 현재도 의사가 매년 3,000명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것을 매년 5,000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얼마 지나면 의사 숫자가 오히려 더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의사가 20년 전보다 2배가 증가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숫자 증가율로 따지면 최고예요. 최고 대한민국이. 아니 한 해에 3,000명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3,000명도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엘리트 0.1%, 0.3%, 4%에 해당되는 그 엘리트들을 블랙홀처럼 더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공계의 인재들을 그리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의사수가 과연 더 필요한가? 그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돼. 논의를 해야 돼. 그냥 다른 자료들은 다 빼고 오직 OECD 평균 의사수 이걸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의료의 질이 어떤가? 아니면 병원에 가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어찌 되는가? 암이 걸렸는데 살병인데 치료를 해서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사는가? 이게 정말 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얼마나 선진적인 의료인가 하는 무수한 데이터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OECD 평균보다 몇 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을 정돈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어.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등등의 많은 의료개혁의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손도 안 대고 의사 숫자만 매년 2,000명씩 더 늘리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진료받으려면 대기를 많이 해야 돼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 치료비보다 10배씩 더 내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많이 기다려야 돼요. 왜? 영국은 의사들이 공무원들로 됐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돈을 다 대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가야 되려면 의사들로 하여금 하루에 보는 환자 수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래도 심지어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국가에서 막아놨거든. 한국처럼 마음대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건보료가 나가게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국가 재정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아파요. 예, 3달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의사 수가 지금 인구 1,000명당 2025년이 되면 내년 되면 3.4명이 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냐? 3.4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25년 되면 인구 1,000명당 2.8명이 되거든요. 2.8명보다 영국의 3.4명이 훨씬 많지.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진료를 원한도 다 봐주잖아. 그러니까 대학병원도요, 일찍 가면 많은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한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 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가장 가깝게 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왜 의사 수가 많아야 되느냐? 예, 인구가 고령화되니까요. 2035년 되면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30%가 돼요. 그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그래서 의사 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헛소리를 해요. 거기에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거든요. 첫째,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잖아요.
감소되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 20%일 때에 그때가 2004년이거든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0명이었어요. 2.0명.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가 20%가 되려면 2025년이 돼야 돼. 2025년 되면은 인구 1000명당 2.8명이 돼요. 지금 현재 매년 3000명씩 늘고 있는 의사 숫자에 따라도.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이미 일본의 인구 고령화 20%인 2004년의 2.0명보다 0.8명 더 많아요. 일본보다 사실은 그 객관적 데이터에 비하면 더 많은 수치가 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작년에 일본이 2023년이지요. 고령화율이 30%가 됐어요. 우리가 인구 고령화율이 30%가 됐을 때가 2035년이 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3.5명이 돼요. 지금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일본이 2.8명이에요. 고령화 30%인데 2.8명. 한국은 2035년에 고령화 30%에 3.5명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지금보다 줄어야 돼요.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 재정이 더 많이 소비되고, 의사가 많아지면 없는 병도 의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요. 근데 어떠한 논거에서 어떠한 데이터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게 나왔는지 나는 그들의 정신을 회부해보고 싶어요. 윤 정부가 최소한 의료계획 패키지라고 내놔가지고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죠. 정부를 뽑았어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료 대란을 만들고 지금도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최고의 선진화된 의료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좋은 의료 시스템을 지금 윤 정권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공의들의 뼈골을 갈아가지고 병원들을 유지하고 있어 왔어요.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안 하니까 1만 명이 그만두니까 사직서를 내버리니까요. 강제로 그들에게 공산주의 독재 정권처럼 너 제자로 돌아와. 사표를 써도 안 받아줘. 심지어 의대생들이요. 다가올 날을 젊은 친구들이 아니까 휴학을 해버려요. 근데 대학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상적인 휴학을 했는데도 휴학 받아들이지 마. 철회시켜. 휴학 반납을 해버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독재를 강행하는 거예요. 필수과 의사들은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필수과를 선택했어요. 가장 국민 건강에 있어서는 의인들이죠. 의인들이요. 그 기피하는 필수과, 그 힘든 필수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 휴가도 가지 마. 너희들은 그거 그만둘 수 없어. 그만두면 행정명령을 통하여 명령하고 그래도 그만둔다 그러면 의사 면허를 취소해버리고 심지어는 너가 그만둬서 환자가 치료받지 못했다 그러면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전에 2022년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드렸죠. 대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걸 수술하는 의사가 2명밖에 없어요. 본래는 한 5명 둬야 되는데 교수를 두면 전문의를 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2명밖에 안 놔뒀어. 그걸 필수 의료 의사를 그 부분에 2사람이 당직을 서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휴가를 갔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한 명은 그걸 수술할 어떤 여건이나 시간이 안 되고 밤낮 없이 당직을 2사람이 교대로 하는데 그 간호사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서 사망했어요.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필수과 의사들 휴가 금지. 그걸 보면서 결과가 어찌 됐냐 그러면 인터넷들이 그쪽을 지원을 안 해. 심각하게 지원을 안 하게 됐어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에 안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의사들을 고소하고 고발해요. 한 5천만 원, 1억, 2억씩 재판 결과로 배상해야 돼.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 들락날락해.
환자를 누가 죽이려고 치료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선진국들 가운데 OECD 국가들 가운데 의료의 질은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실력이 전반적으로 있느냐 그럴 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의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해요. 왜? 겪었고 당해왔던 일들이 많으니까. 오진의 사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믿을 수 없는 상당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이 질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의사들의 질을 높이려면 그에게 대한 시스템을 바꿔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2,000명씩 더 집어넣으면 의사의 질은 심각하게 더 하락하겠지. 심각하게 더 떨어지겠지. 지금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서 3월 초만 해도 건보 재정만, 국가 재정 말고요. 건보 재정만 1,882억을 투입하게 됐어요. 왜? 적자가 심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1,882억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3월 달만 투입한 게 3,764억의 건보 재정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4월은 어찌? 3월은 그렇게 하고 4월은 또 얼마나 투입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저질렀어요? 현 정부가 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의료 대란은 몇 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건보 재정도 몇 년 뒤면 고갈되고. 그래서 오히려 마치 의사들이 마녀인 것처럼 마녀 사냥으로 해가지고 아예 몇 년 되기 전에 다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실제로 2020년에 의료 파업이 있었을 때에 당시 정부는 문정부예요. 의사들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대 증원을 너희들과 협의 없이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현 정부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한 약속인데. 이 의료 사태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그래 수가 올려줄게 올렸어요. 의료 사태 끝났어. 의료 파업 끝났어. 끝나자마자 올린 것을 다시 다 삭감하고 없앴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의사들한테 해왔단 말이에요. 전 정부가 했으니까 현 정부는 상관없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당해왔는데 이 전공의들은 직접적으로 2020년을 겪었던 친구들이에요. 거기에서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속였는가 진정시켜놓고 다 헤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다 뒤집어 엎는 일. 그런 걸 해왔는데 젊은 친구들이 또 속아요? 또 속아? 전공의들 제자리로 안 돌아가잖아요. 4월달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돌아갈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최소한 올해 내년 2월 말까지는 다 쉬어야 돼. 전공의는 전공을 배우는 그러한 의사들이니까 3년이나 4년의 레지던트를 해가지고 전문의가 되는 공부 중인 의사들이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끝나는 거예요. 주로 계약이 3월 초부터 2월 말까지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제 지나가 버리면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전공이 없이 2월 말까지 보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건보 적자는 얼마나 보겠어요. 지금도 대학병원들이 파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보 재정을 이렇게 3,764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롯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지금 사직서 많이 냈지요. 그러면 대학병원 교수들도요, 지금 주 1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어요. 부산의 어떤 교수님은 자택에 사망하셨잖아요. 아마 뭐 과로사로 보여지는데, 왜? 다 중년 그 이상이고 심지어 노년, 64세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 100시간을 넘게 일하면 하루에 14시간씩 넘게 일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니까 몸이 버텨요, 못 버텨요? 이러다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주 52시간만 하겠다. 그러면은 대학병원이 돈을 더 못 벌죠? 환자를 더 못 받죠? 그러니까 적자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죠. 지금도 대학병원 직원들 무급 휴가 주잖아요. 언제까지 쉬라는 거 답은 없어. 가 쉬어. 월급은 못 줘. 간호사들 쉬어. 직원들 쉬어. 그러고 있어요. 큰 빅5 대학병원 같은 데는 그 직원, 의사 포함한 직원 수만 해서 10,000명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큰 덩치를 어떻게 유지하냐 그 말이에요. 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공의의 뼈골을 갈아가지고 유지해왔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은 있겠죠.
그러나 가만 놔둬도 그대로 그냥 뼈골을 갈아 넣는 건데, 물론 필수 의료에 전공의들이 잘 안 가지. 고소고발 당하고 끌려가고 자유가 없고 휴가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격일로 당직을 써야 되고. 그런데 뭐 하려고 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얼마나 존경할 것인가, 그들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할 것인가 등등을 의논해야지. 그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거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요, 인구 1000명 대비 지금 더 증가 중이에요. 증가 중. 왜? 출산율이 지금 낮잖아. 인구가 감소됐잖아. 의사는 계속하여 증가됐지요. 그러면 왜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없냐? 그럴 때에 많은 소아청소년과가 수가가 안 맞으니까 폐업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갓난아이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누구를 고소고발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고소고발했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의사들이 많답니다. 포기.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어떤 의사분은요, 자신 아내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예요. 이분도 의사예요. 의사니까 자기가 벌어서 충분해. 그러니까 아내가요,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데 무서워서 일을 안 해요. 안 해. 남편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일을 안 해. 전문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정상화시킬 것이냐지. 무슨 잔뜩 꼽아놓으면은 학수효과로 가장 사람을 생명에 대한 의사의 일에 실력 떨어지는 애들이 돌고 돌다가 그리 좀 몇 명 들어갈 것이라는 헛소리를 해요. 그걸 국민이 믿어? 제가 이러한 의료 대란의 문제, 물론 정부는 대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의료 대란이 시작됐어요. 그것을 돈으로 막 땜빵하는 거예요. 땜빵식으로 겨우 아닌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지역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래 놓고 저기 보건소에 있는 그냥 공보위까지 다 끄집어 올리는 판국이니까 엉망이 돼버렸지요. 그 결과,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의료 정책 패키지의 결과가 그대로 국민이 거두는 거라. 국민들이 사실은 이러한 의료 개혁 패키지, 의료 정책 패키지 뭐 이런 걸 내놨을 때에 그건 아닌데 제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어야지. 근데 그걸 내놓으니까 맨 처음에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족들 다 돌아섰어요. 수습해야 되는데 일은 더 저지르고 있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에 질러놓고 기름을 붓고 있는 중이에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런 소위 자기들이 그것에 평생을 종사해 왔다는 자들이 몰라? 정말 몰라서? 아니면 소위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의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 정말?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해? 그렇게 독선적이고 때론가 소통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